안녕하세요. 스타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이미 4월 달부터 말이 많았죠. 화폐 개혁, 리디노미네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반짝이는 끝났다.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가볍게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가면 화폐 단위 조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식에서 치면 액면 단위를 갖다가 조절해서 주식의 단가를 낮추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1000대 1,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화폐 단위 조정에 있어서 1000대 1인데 이제 1000대 1이라는 이 비율은 결국 환율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1달러 환율을 갖다가 표시할 때 1150원이다, 1190원이다. 환율 급등이 또 5월 달에는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1140원대에서 119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1000대 1의 화폐 단위 조정, 리디노메이션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현재 만원권이 10원 정도의 화폐로서 표시가 됩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이제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런 측면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미친 어떤 효과들 또는 또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결국 리디노미네이션 쉽게 생각을 하면 화폐 단위를 갖다가 1000대 1로 축소시켜서 보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환율을 갖다가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을 했고 또 다른 어떤 OECD 가입국들도 환율을 표시할 때 이렇게 이제 큰 단위로 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게 어떤 또 측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전에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화폐 단위가 이제 축소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표시를 했고요. 또 1962년에는 10환을 다시 이제 원 단위로 1원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6.25 전쟁 이제 직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 두 차례 이제 화폐 개혁을 했다라고 이제 뉴스상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53년, 그 다음에 1962년, 그리고 이제 1965년, 80년, 2000년, 이건 지금 이제 국민소득을 갖다 표시한 부분인데요. 취지는 그렇죠. 1953년, 62년 이렇게 뭔가 화폐 개혁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뭔가 성장을 했다. 이제 이런 게 요즘 뉴스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판짜기는 끝났다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물밀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환율 개혁, 화폐 개혁,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내지는 너무 또 갑작스러운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자료들 또는 이제 부정적인 자료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돌고 있다. 아무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리디노메이션이란 이 단어조차도 사실 생소하게 느껴지고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어떤 많이 듣는 경제 용어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만큼 화폐 개혁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화폐 개혁을 통해서 뭔가 발생될 수 있구나. 부정적인 어떤 게 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전초전을 3월 중순경이죠. 예. 하는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자료들이 이런 게 나돌고 있죠. 예. 2005년 이후 리디노메이션이 실시를 해서 과연 물가는 얼마나 잡혔고 또 경쟁 성장률은 어땠다. 제가 이 자료를 토대로 저는 리디노메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또 아주 부정적인 입장도 아니고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포커스를 두는 건 과연 화폐 개혁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또는 어떤 기회들이 찾아올까? 결국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실시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위기의 어떤 국면이 다다랐을 때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뭐 실시를 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돈이 되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요. 다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과거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변국들의 상황들을 보면 조금은 이제 예상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보시다시피 뭐 터키 정도를 빼놓고는 어떻습니까? 아제르바이잔,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나라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뭐 대부분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뭐 어떻게 보면 후진국들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터키 정도인데, 터키는 2005년 1월에 실시를 했고요. 100만 대 1이죠. 저희가 지금 1000대 1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만 대 1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가 올랐다. 경제 성장률이 뭐 여기는 소폭 하락을 했다. 다만 물가가 전에 이제 26% 상승률이었는데 안정적으로 뭔가 됐다. 그리고 이제 뭐 화폐 단위가 뭐 이름을 같이 그냥 그대로 통일한 데도 있고요. 그쵸? 리라, 신리라 내지는 뭐 이렇게 이름들이 같은 데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뭔가 변경해서 우리로 치면 뭐 원을 환으로 표시한다든지 또는 환을 원으로 표시한다든지 내지는 뭐 전이라고 또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뒤에서 다뤄질 내용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실시한 국가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론조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이건 지금 한국 경제에서 찬성 반대 의견이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한번 가볍게 살펴보죠. 찬성. 화폐 단위 정한 지 벌써 50년이나 지났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득이나 물가 인상을 반영을 해서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화폐 단위 표기 및 통계가 하는데 불편하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 물론 이건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금액적으로 뭔가 표시를 할 때 벌써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고 하면 공을 붙여야 되는 숫자를 막 세게 되죠. 그만큼 이제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숫자인 거는 또 있습니다. 뭐 이 중에 또 자주 나온 얘기가 OECD 국가 중 달러 환율이 1000단위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뭐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유일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화폐 개혁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네. 뭐 OECD에 가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든다. 좀 웃긴 얘기 같고요. 또 가계기업은 현금 보유 주로 교환에 따른 혼란이 크지 않다. 이 말은 뭐 어떤 측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틀린 얘기 같고요. 자, 물가 자극 부담 작을 듯. 이건 뭐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뭐 낮았다고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만큼 뭐 일반인들, 서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요소들이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사실 알 수가 없죠. 뭐 최근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뭐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부정적 시각들이 많죠.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뭐 이 부분은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뭐 5만 원권 5만 원권의 한 40% 정도가 어떻게 보면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 60% 정도가 회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미회수 자금 대략 한 4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이렇게 시중에 이제 유통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반대. 화폐 단위는 국격과 무관하다. 아까 뭐 OECD 국가 이 부분하고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엔화도 달러 환율이 100단이다.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지금 물가가 이제 좀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화폐 개혁을 실시하기에 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부동산이죠. 뭐 뒤에서 얘기를 나누어 드리겠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000원 미만 서민 제품 더 오른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들이 뭐 홈쇼핑이나 인터넷상에서 뭔가 물건을 살 때 요즘 가격 책정이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 99만 뭐 5천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면 뭔가 딱 실감이 되죠. 100만 원이 넘네. 근데 얘는 100만 원이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9.5원으로 뭔가 내린다. 그쵸? 화폐 개혁으로 인해서. 그럼 얘가 10원이 될 때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원 미만 이런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그냥 뒷자릿수가 올라가는 게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 뭐 뉴스상에서 보도될 때는 뭐 간접적인 부분, 직접적인 부분 한 1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십조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노리는 게 어떤 경기 부양 측면인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내지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폐 개혁 실패 사례도 많다. 지금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뭐 저는 사실은 화폐 개혁 얘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화폐 개혁이야. 지금 음, 미중 무역 전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물밀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018년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압력을 갖다가 작용을 시키고 또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상존해 있는 상황이 됐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나 또 부동산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환율이 뭔가 오르고 있는 상황. 또 하나 중국도 달러 대비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또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중국의 많은 자금들이 예, 그동안 이제 시들했던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한 400만 원 언더, 한 340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1000만 원 돌파를 했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 뭐 다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제가 어떤 음모론자는 아니지만 그런 무언가 판짜기가 이미 짜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돈을 벌까? 그쵸? 이미 이전 글에서도 많이 글이 아니죠. 영상에서도 다뤄졌지만 ETF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들, 뭐 달러가 있었을 거고요. 달러 ETF. 그 다음에 금도 하나에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를 노릴 수 있는 상품들. 상대적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어떤 증시의 인버스 내지는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 인버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편에서 뭐 보다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결국 지금 리디노메이션 과연 찬성이냐 반대냐 뭐 어떤 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여당 측에서도 사실은 일단 하나의 무리수를 두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2020년 이제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대선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포석 작업 뭔가 해가지고 뭐 한 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지만 이게 정말 이제 다시는 어 뭔가 집권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인 거겠죠. 자, 언론상에서 얘기하는 리디노메이션의 효과 비용. 일단 효과적인 거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경제 양성화. 결국 5만 원권이 이제 40조 원 정도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이제
신권 화폐로 교환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돈들이 다 은행권으로 이제 흡수가 되고 또다시 이제 화폐로 바꿔서 뭐 이제 변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액 현금의 신권 교체, 그래서 세원 기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원화 위상 재고 1달러당 1,000원인데 뭐 1달러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19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등 장부 기장 간편하다. 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사실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다. 비용, 이런 어떤 비용들도 발생을 한다. 특히 이제 물가 상승,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이겠죠. 이전 액면가에 비추어 가격의 이제 둔감, 결국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생각보다 저희들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어떤 뭐 미중 무역 전쟁, 원달러 환율 급등 이런 부분들로 뭐 투심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제 불안 심리가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기기 교체 비용, 뭐 ATM기나 또 소프트웨어 이런 어떤 거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교체가 필요로 하겠죠. 뭐 단적으로 또 예를 하나 들면 뭐 화폐 개혁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상한가 친 종목들이 있었죠. 이렇게 ATM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내지는 그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 결국은 뭐 타이밍이죠.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잠시 잠깐의 어떤 기대감 내지는 어떤 갑작스러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죠. 장단점, 장점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단점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한번 뭐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자 5월 한 20일경이었죠. 이주를 하는 총재가 지금 당장 리디노메이션 추진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뭔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에 이제 언론상에서 뭔가 표시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뉴스들 이게 사실 아주 따로 움직이는 케이스들은 많지 않거든요. 뭔가 이제 물밀 작업하고요. 또 뭔가 다시 이제 추진 계획 없다라고 밝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여론의 상황이나 어떤 또 경제 상황을 토대로 뭐 추진 계획을 밀어붙여도 되겠다 하면 이제 실시를 할 거고요. 아니다, 불리하다 하면 또 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또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이제 환율의 어떤 변화 부분이죠. 지금 위에 게 위안 달러고요. 지금 아래 게 이제 원 달러 환율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1196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1190원 정도의 어떤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볼 테고요. 결국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건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면 현금 보유가 가장 이제 리스크 있는 선택이죠. 오히려 실물자산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 금, 달러, 주식 등이 다 실물자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도 채널에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구독자가 110명 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아주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수익 재테크 전문 채널 스타트레이딩입니다. 앞으로도 구독 부탁드리고 또 보다 이제 빠른 어떤 실시간 피드백이나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JNI 트레이딩이라는 카페 방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자산,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